저는 태고입니다. 오늘 일을 마치고 강릉에서 오다가 산을 잠깐 탔어요. 강원도 쪽 산은 좀 산세도 있고 잠깐 올라서는데 한 400고지 정도 같은 경우는 한 30-40분이면 한 바퀴를 돌아. 눈이 이 지감이 이쪽 계곡에서 저쪽 계곡까지 한 번에 이렇게 보면 한 번에 보여요. 스님하고 산타 본 사람은 알 거예요. 오늘 스님 봄에 그래도 몇 년 산을 안 나가고 약을 다루고 그랬더니 오늘 요거 소개해 주려고. 이게 지금 먹으면 잎사귀도 그렇고 이렇게 달아. 향도 좋고 참당귀, 산에 나는 당귀. 산당귀라 하는데 스님이 한 20여 뿌리 캤어요. 이 어혈에 좋아서 술 좋아하는 사람 술로도 담궈 먹는데 이 대공이 지금은 먹으면 이 하얀 밑부분이 향긋해요. 그리고 물을 마시면 지금 커피인데 아까 한 뿌리 먹었어요. 이 대공 뿌리도 그렇지만 뿌리 말고 잎사귀의 요 흰 대공을 먹고서 물을 마시면 물이 달아요. 단맛이 나. 예전에 단기 먹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. 달아. 이 당귀는 야생 산당귀, 산에 있는 예전에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쟁에서 패하고 집으로 적군을 피해 도망가면서 배가 고프니까 이 뿌리를 캐 먹으면 힘이 나요. 이걸 캐 먹고서 집으로 돌아왔다 해서 그 마땅할 당자에 돌아갈 귀자, 집으로 반드시 돌아간다 해서 이 당귀가 그래요. 그런 일화가 있어요. 근데 실제로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또는 기운이 없을 때 뿌리를 하나 씻고 하면 금방 기운이 올라와요. 한 10분 정도 안에. 또 당귀도 그렇고 약재로 쓰는 것 중에 이게 보통 술로다가 추출해 가지고 약을 쓰기도 하고, 잎사귀는 고기 싸 먹으면 고기 그 잡내가 없어요. 오늘은 스님이 산당귀, 야생 산당귀 잎이 이렇게 생겼어요. 밑둥은 하얗고 요거와 비슷하면서 요 밑둥이 이렇게 하얗지 않고, 요건 참당귀라 그래요. 근데 하얗지 않고 붉으스름한 거 있어요. 요 밑둥이 그런 것 중에 독화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. 독성이 있는 잎사귀가 있어요. 그 뿌리가 잘 구분해야 돼. 또 언뜻 보면 이렇게 초입이 날 때, 처음 싹이 올라올 때 이렇게 구리대라고 하는 거하고 또 비슷할 수가 있어요. 그거는 약간 소화제로 쓰이는 건데, 그거는 또 뿌리하고 잎이 틀려요. 하나는 독성이 있고 뿌리 쪽은 잎은 독성이 없고 그래요. 그래서 독이 있는 식물을 잘못 저거 할까봐, 또 요즘에 산에서 뭐 채취하고 이런 거 다 문제가 있으니까. 그런데 신만이들은 몇백 년 전부터 다 채취하고
생활했는데 법이 뒤에 제정이 되면서 그게 불법이 된 거예요. 선생님 예전 산골 살 때 집 뒤에서 이렇게 캐다가 먹고 술 담고 다 그 점에 그러고 나서 도시로 나오니까 요즘은 이제 산에 사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야생에는 또 그렇게 살아요. 어쨌든 오늘은 스님이 산행에서 캐온 산당기를 좀 소개하면서 이게 잎사귀도 쌈을 싸서 먹지만은 요 뿌리 종류는 살짝 말려가지고 겨울 내내 차 끓여 먹어도 좋아요. 그리고 만약에 그냥 차 끓일 때는 대추하고 대추 한 주먹, 생강이에요. 새끼손가락만하게. 그러면 체온을 올리고 그런 역할을 해요. 그래서 대추하고 생강하고, 저는 감초는 잘 안 써요. 제가 약 쓸 때는 거의 감초는 안 써요. 뭐 중화시키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. 양리가 그대로 다 발현이 되어지게 또 조화롭게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고, 맛을 이렇게 흐리게 하는 것은 잘 안 쓰는 편이에요. 어쨌든 오늘은 야생 산당귀, 잎사귀가 이렇게 퍼지면서 이게 넓적해. 처음 날 때, 이렇게 처음 초싹 날 때는 구분 안 가는 것들이 있어요. 영역에. 독칼도 그렇고, 또 구리대도 그렇고, 또 스님이 약재 많이 쓰는 거 연삼이라고 있어요. 그것도 좀 비슷해요. 그 종류가. 연삼, 연화삼, 오삼, 진삼. 진삼은 전혀 다르고. 어쨌든 뿌리가 좀 이렇게 기다랗게. 요즘에 야생 산당기 요 정도 크기로다가 만나기가 좀 어려워요. 그래도 한 10년 이상 그 묵은 당기가 산에 아직도 있고, 또 이렇게 만나서 다려 먹고 스님 어열에 어제는 이거를 하나를 그냥 씹어 먹었어요. 막 초장 찍어서. 오늘도 어제는 한 10뿌리 캤고 오늘은 한 20뿌리 캐갖고 내려왔는데, 산에 올라가서 1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와서 정리하고 또 한 뿌리 먹고 입이 화해 계속. 이게 한 밑둥을 씹으면 한 2시간 정도 계속 물을 마시면 물이 달아요. 커피도 달아. 커피에 아무것도 안 타도, 아메리카노를 먹어도 이 당귀를 씹고 나서 먹으면 잎사귀는 그 좋아하는 분들이 이 초싹을 또는 잎이 좀 이렇게 널쩍할 때 그 고기를 싸 먹는 분들 아주 이 향이 독특해서, 우리 그 일하는 분 중에 어제 뭐 뉴스에 나올 만한 일이, 근데 다들 쉬쉬하니까 그 한 분이 쓰러졌다고 얘기를 들었어요. 저는 이제 2층에 있고 1층에 있는데 일하다가 쓰러졌대요. 딱 듣는 순간 경련을 할, 그래 약간의 경련이니까 말이 어눌하다 그랬더라고. 그러면 뇌경색이에요. 가슴이 쪼인다. 그 심혈관계도 좋지 않은데 쓰러진 것은 뇌경색으로 쓰러진 거예요. 만약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고. 그래서 119 불러가지고 그 찬 곳에서 일을 계속 서서 하다 보면 이 뇌혈관이 좁아지면서 압력이 부딪히면 혈전이 떠서 가면서 그게 막아요. 그러면 현기증하고 그냥 이 중심을 잃어요. 쓰러질 때는. 뇌경색이. 그리고 쓰러지면 경련을 약간 하던가 아니면 눈이 돌아가고, 또는 이 뺨이나 이런 데 근육이 한쪽이 오른쪽 왼쪽이 마비가 돼서 말이 어눌해져. 그 뇌경색으로. 어제 그래서 한 분이 119에 실려갔다고. 사회에서 돈을 벌려고 열심히 생활하는데 또
그러한 일들이 마주치고. 근데 뭐 스님은 또 2층에 있었고 요즘 과학이 좋으니까 나설 수도 없고 그냥 그 현실이 나이는 60 전후 같은데 어쨌든 건강 제일 천하무적이야. 몸이 건강해야 무엇이든 그 가치를 둘 수가 있어요. 그러나 건강이 무너지면 그 본인이 가치를 두었다고 하는 그게 뭐 권력이 됐든 돈이 됐든 뭐 사랑 또한 몸이 무너지고 나서 뭐 중풍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병으로 해서 일상생활에 불편해진 영역이 들어가면 마음도 다쳐요. 스님이 자꾸 이야기해 주는 거 있어요. 스님 식품 먹고 젊어져서 와. 스님 만나려면 젊어지고 이뻐지고 주문처럼. 근데 지금은 오늘 그 우리 멤버가 물건이 벌써 나갔네. 이 스님이 캔 거 이거 한 뿌리 같이 보낼 거야. 인연이 맞닿아서 맞닿으면 이게 가는데 어제 문자하고서 물건이 보내고 나서 오늘 캐서 들어왔는데 물건이 벌써 보내졌네. 안 그러면 당기를 한 2뿌리 넣어서 막 씹어 먹어 하고 하면 지금 이 봄에 당귀하고 연삼하고 스님이 캐는 약초들이 있어요. 그게 산삼을 넣은 거예요. 실제로 초봄에는. 물론 삼은 양기를 올리는데 작은 삼 말고 한 20년 이상 된 것들을 탁 먹으면 확실히 명확해요. 그 영역에서 초봄에서 또 그 쓰기 좋은 법술이 대추하고 말린 것 중에서 영지버섯하고 상황버섯, 차가버섯, 버섯 종류를 다려 먹는 게 또 좋아요. 초봄에는. 만물이 봄에는 약간의 염성을 땡겨요. 우리 뭐 장이 싱거워진다 하는 것처럼 나무도 그렇고 염성을 공간에 있는 염성을 당기는 영역이 있어요. 그래서 초봄에는 조금 그 싱겁게 먹는 것보다는 약간 그 짭조름하게 염성을 가해서 먹는 게 좋아요. 이게 몸에 컨디션 조절하는 것도 그렇고 수분 섭취 많이 하고 몸도 그렇게 요구하거든. 수분 섭취 많이 하고 운동하면서 콩팥 기능도 많이 활성화되는 게 봄에 그래요. 많이 걸어주고 산 타는 거 참 좋아. 산 타고 이런 거 이런 건 참 이쁘다. 이런 거는 술을 담으면 참 모양이 이렇게 병에다 넣어서. 또 우리 제자가 있는데 우리 제자 보내주고 싶은데 마음은 있는데 닿지 않는 곳에 있어서 보내기 어려운 영역도 있고. 이건 좀 이쁘게 캐지. 다 잘라 먹고. 향이 좋아. 확실히 이 당귀 이 참당귀 향은 참 예술인 것 같아. 그리고 얘가 가을 되면 빨갛게 대가 올라오면서 빨간 꽃이 펴요. 당귀꽃이 빨개요. 스님 잘하는 거는 그 꽃이 폈을 때 당귀 그 꽃을 잘라서 그 술을 담아요. 그러면 와인처럼 빨간 그런 색깔의 그 술이 나와요. 그 당귀주가 색깔이 보통 뿌리라면 커피처럼 이렇게 탁한 색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렇게 또 연삼으로 술을 담으면 설령 비주라 하는데 가히 향기가
따라올 만한 게 없어요. 술 중에서는. 그렇게 약초 중에서 아주 독특한 그 향이 아주 좋아요. 조금 씹었는데도 벌써 입 안에 확 하면서 코하고 눈이 열리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단맛이 돌아요. 계속. 커피도 달아. 확실히 이런 거는 뿌리로 보면 한 10수년 된 건데. 이쁘다. 약초를 보면 이뻐요. 양리도 그렇지만 또 스님 이거 캐느라고 1시간씩 산행을 하면서 실제로 약초를 캐서 건강해지는 영역도 있지만 먹어서 캐러 갈 때 아주 중요한 거 있어요. 뭐냐면 선정에 들어요. 선정. 이론가들이 수련해서 점점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뭐냐면 고집을 부릴 때 정멸한 의가 끊어진 곳에서 마음에 비추는 그 광명이 드러나기 시작을 해서 그게 나인 줄 알아요. 근데 욕심은 있고 뭔가 아는 것 같으니까 그걸 깨달음하고 자꾸 연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머릿속으로 의식작용으로 해서 그걸 깨달았다는 걸 이렇게 도표처럼 나는 이렇게 깨달았어. 깨달음을 막 이렇게 지식처럼 쌓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은 의식작용이 연쇄적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선정에 들어가기 어려워요. 그 의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것을 아무리 본인은 깨달았다 하고 우기려고 해도 학생뿐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냥 그 지식만 가지고 그 의식의 작용이야. 그래서 그건 아직 부족해 하고 얘기해요. 안 된다가 아니라 부족해 하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. 어느 날 단박에 이 얘기가 그냥 알아버렸어. 이런 얘기는 의가 끊어진 곳에서 비추는 힘이 육근의 작용보다 더 밝아지면 그냥 드러나 버려요. 의 또한 안이비서신이라고 하는 이 몸의 모든 기능과 또 그 얻어진 정보에 본인이 생각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갖춰진 하나의 도표와 같은 거예요. 의식작용이. 그러니까 생각으로다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공부라는 영역에 들어간 사람들은 반드시 선정해. 우리가 이렇게 깨어서 생활하는 건 일선이에요. 일선. 육근의 작용을 가지고 몸이 있어야 그래서 선을 행할 수가 있어요. 몸을 없는 상태에서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. 되질 않아. 뭘로 할 거예요? 이 일선이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. 보통 2선, 3선, 4선은 뭐 책에 있으니까 이야기하지만 일선은 뭐지? 일선은 그냥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상태가 일선이에요. 그 작용이 명확해서. 그 중에 하나의 보거나 듣거나 또는 생각하거나 또는 생각을 놓아버리거나 이런 영역에 들어가면서 그 하나의 지감으로 딱 제가 전에 이야기한 것 중에 동물의 선정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고양이가 쥐를 잡으려 이렇게 하고 탁 멈춘 상태가 있어요. 옆에 누가 불러도 모를 정도로 딱 멈췄지. 하나의 그 보는 힘에 집중을 해요. 그 이선이 이선. 이선의 영역에 딱 들어가면 본인이 육근의 어떤 영역에 하나 집중을 하고 있는데 시간과 다른 감각은 줄어들고 그 하나의 감각의 지감에 확장이 일어나면서 시간과 공간을 순식간에 잊어버리게 돼요. 하나에 딱 집중되어 있는 상태, 그 이선. 그러면서 그 시간과 공간이 무너지는 영역에 들어가면서 그리고 그 집중하던 그 의까지 끊어져 나가면 그게 삼선이에요. 그래서 산을 탈 때 고요히 지켜보다가 몸에 열이 나고 호흡이나 이런 것을 하다가 어느 순간 몸의 작용을 잊어버려요. 그냥 보는 힘만 있어요. 비추는 힘만 고요히 다니면서 이렇게 쭉 봐요. 보는데 거기에 호흡과 뭐 이런 영역이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리고 온전히 산에 투영돼서
보거나 또는 듣거나 또는 느끼거나 이런 그 지감의 한 영역만 확장되어지면서 다녀요. 그게 선정이에요. 2선과 3선 사이에서 즐기고 그럴 때 그 고요함이 있고 몸이 바깥에 에너지와 같이 교감하고 교류하고 운기라는 게 저절로 드러날 때가 그때예요.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꼭 대정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. 중간 과정에서도 다 선의 영역. 우리 일체 모두 육신을 가지고 하는 건 일선의 영역이 있다 그랬잖아요. 집중이 들어가면 2선이고 시공간이 벗어나면 3선이고 4선이라고 하는 영역은 육체를 가지고 수련에 들어왔지만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. 육체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 또 4선이에요. 오늘 간단히 또 산 타면서 스님이 어느 산 단기 야생 산 단기를 소개하면서 자, 기운 얻으라고 스님도 스님 많이 걱정해주는 우리 멤버들 또 스님을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스님 이거 먹고 기운 낼게. 계곡에서 캘 때는 한꺼번에 싹 캐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. 30뿌리를 캤을 때는 거기 한 50뿌리는 있는 거예요. 다음에 가면 배수가 되어 있어요. 좀 특이한 영역들이 있어요. 이게 속가서 이렇게 자연도 교감을 해요. 그래서 어떤 때는 그 계곡에 산삼이 한 뿌리도 없다가 어떨 때는 갑자기 한 100여 뿌리가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. 스님은 한 계곡에서 막 팥단처럼 삼을 이렇게 엮어서 나온 적도 있고 70몇 뿌리. 근데 십몇 년을 다녀도 거기 한 번도 못 봤었는데 어느 날 어느 해에 갑자기 그렇게 동시에 나타났다가 뭐 거짓말처럼 산에서 얻은 기연이 도시에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수히 많은 기적이 산을 통해서 체험을 했고 또 얻어졌고 지금도 산에 가는 것은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. 기도하러 가는데 그 걸을 때 세상을 잊죠. 또 산속에만 오로지 거기에만 들어있어요. 몰라 것이 약초하고 바람하고 땅하고 그 공간을 보죠. 근데 스님이 몸이 아프니까 또 초봄에 또 이렇게 산 단기밭을 만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어쨌든 요 단기를 캐기 전에 더 웃긴 이야기. 그 꿈에 이 폭포가 있고 누가 옆에 있는데 산신 같아요. 산신 위에서 뭘 많이 이렇게 내려줬어요. 약재를 이렇게 피니까 사냥삼 같은 게 한 수백 뿌리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피면서 이게 약으로 쓰려고 근데 좀 작네 이러면서 눈을 뜬 적이 있어요. 얼마 안 됐어요. 며칠 전에. 그런데 이제 그 용산 선생이 요번 주 토요일 날 그 산신제 지내는데 초대를 해주더라. 그래서 그 산신을 보러 가려고 내가 그랬나 했는데 오늘 왜 단기를 캐고 보니까 그 단기밭을 만나려고 했나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근데 선몽이 들어올 때는 재밌어요. 그 현실보다 더 무수히 그리고 어제는 옆에 그런 일하는 동료가 또 사실은 몰라요. 누군지 잘 모르지만 바로 옆에 사람은 친하게 보지만 각자 오면 자기 일에 바빠. 자기 거 챙겨서 막 나가기도 바쁘니까 서로 벌써 도크라고 해서 물건을 실는 곳이 한 서너 군데 저쪽에 있고 이쪽에 있으면 벌써 서로 잘 모르고 또 2층에 있고 1층에 있으면 더 몰라요. 굳이 와서 얼굴 보지 않으면. 네, 이렇게 또 쓰러지고 뭐 그런 일이 있다 하니까
건강적 영역에서 참으로 나이가 들수록 또 세상에 무언가 중요한 영역에 들 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주변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건강을 스스로 잘 관리를 하고 또 지금은 순식품도 먹지만 냉이도 좋아요. 냉이, 야생에 냉이, 쑥, 뭐 초보하는 거 조금 지나면은 이제 당기 나왔으니까 연삼이 나오고 지금 드릅이 산드릅이 많이 나와요. 산드릅 파는 거면 한 200개 정도 파는 것 같아요. 다른 사람도 다 딱 먹고 하겠지만 어쨌든 인연 닿는 만큼 야생에서 채취해서 초보면은 좀 먹을 필요가 있어요. 그게 에너지를 좀 이렇게 인스턴트에 변화되어졌던 그런 그 부분을 많이 변화시켜줘요. 이 뿌리 종류는 그냥 스님 같은 경우는 당기고 뭐고 그냥 씻어서 초장 찍어서 그냥 먹어버려요. 맛이 어떻다가 아니에요. 그냥 몸에서 그 얻어지는 걸 느끼기 때문에 한 뿌리 먹고 자면 일어날 때 틀려요, 몸이. 오늘은 스님이 자, 당기하고 같이 인사하자. 산당기 해서 자, 짜요 우리 멤버들 기운내고 오늘 뭐 보내주지 못했지만 또 인연이 닿는 사람은 스님이 또 챙겨서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. 아니면 술을 좀 담궈 놓든가 나중에 약할 때 약에다 넣어줄게. 이거는 또 알코올로 추출해서 쓸 수가 있어요. 어쨌든 기운내고 봄에 자기 건강은 스스로 잘 관리하는 그런 인연을 지어서 그 인과에 이르기를 스님이 축원하면서 영상 마칩니다.